1965년 프랭크 허버트 SF 판타지 6부작 소설원작, 1984년 개봉 후 36년 만에 다시금 제작된 스타워즈를 더불어 SF 장르의 바이블로 불리우는 명작 듄의 공식 예고편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네, 예고편을 살짝 보신 분들이라면 There's something happening to me. There's something awakening in my mind. I can't control it. 그래 뭐 이런 영화구나, 쩐다, 재밌겠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블레이드 러너 1049, 컨택트, 시카리오를 만들어낸 쩌는 감독 드니 벨레브, 바로 이 아저씨가 만든 신작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분이 많으실 테고, 타노스, 아쿠아맨, 드렉스, 존나 무서운 가스총 아저씨, 스파이더맨 여친, 미션 임퍼서블 이쁜 누나, 엑스맨 빌런, 복숭아남까지 이 모든 배우들을 한 영화에 다 때려박은 존나 대단한 영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 사실 스타워즈보다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테넷보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테넷 정도는 아닌가? 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듄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실제로 영화를 쉽고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듄에 등장하는 인물들, 행성, 그리고 그 외 모든 명칭들은 난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냥 톰, 빌리, 케인, 알리, 손흥민 아니네 정도의 이름으로만 나와도 누가 누군지 알아먹기 힘든데, 네, 영화에선 폴 아트레이드, 듀크레토, 투퍼 하와트, 던칸 아이다오, 블라디미르, 니미르, 네,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부터가 엄청 빡세죠. 뭐 당연히 이런 방대한 우주 세계관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에선 좀 있어 보이는 이름들을 써줘야 하잖아요. 듄과 가장 적합하게 비교할 수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나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고편을 함께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o. 영화의 배경은 몇천 년 후 미래,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가 배신당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고요. There's something happening to me. There's something awakening in my mind. I can't control it. What did you see?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티모시 샬라메가 요 비단잉어 침대에서 악몽을 꾸고 일어납니다. There's a crusade coming. 이윽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이 샬라메와 한 여성이 허망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등장하죠. 샬라메는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 역을 맡습니다. 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폴 아트레이드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이 인물이 영화의 가장 핵심, 영웅적인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서 있는 여자는 폴의 엄마인 레이디 제시카고요. 배우 레베카 퍼거슨이 엄마로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이 두 인물의 소개를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폴은 레토 아트레이드 1세, 그리고 이 레이디 제시카에서 나온 외동아들이며, 아트레이드 가문은 정의와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예 중심의 가문으로 듄의 가장 핵심적인 가문 중 하나죠. Do you often dream things that happen just as you dreamed them? Yes. The test is simple. Remove your hand from the box, and you die. What's in the box? Pain. 상자에 손을 넣는 간단한 테스트에 손을 빼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이 아줌마, 아니 간단한 테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교모, 즉 수녀로 등장하는 베네 게세리트, 네, 게세리트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냥 게세라고 부를게요. 마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게세는 듄에 등장하는 정치 집단인 교모단의 대가리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은 이런 목표를 내세워 정치적인 뒷공작, 인류 개량 등을 수행하는 90세대 이상 준비해온 선지자 창조 프로젝트, 여성 선지자를 탄생시키는 바로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퀴사츠 헤더락. 뭐 말이 다 어려워. 하지만 교모단의 일원이었던 폴의 어머니 제시카는 이러한 교단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 레토의 뜻을 따라 아들인 폴을 낳습니다. 개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개새끼. 네, 결국 이 불똥은 주인공 폴에게 An animal caught in a trap will gnaw off its own leg to escape. What will you do? You inherit too much power. You have proven you can rule yourself.
이 장면은 타노스, 아니 건이 할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배우 조시 브롤린이 연기합니다. 이분은 아트레이드 가문의 워마스터이기도 한데요. 영화에선 이렇게 폴의 무술 스승으로 등장하고 여기 보이는 이 미래의 애플워치를 통해 방어막을 몸에 씌우고 방어막 검술을 하기도 합니다. 소설 초반에는 폴이 스승인 건이의 검술 실력을 거의 따라잡는 묘사가 있는데 영화에서 또한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 둘은 부하나 스승 관계라기보단 친한 친구 같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Something none of your ancestors learned. 이분은 폴의 아버지인 레토입니다. 아트레이드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고요. 원작에선 냉철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자상한 스윗가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My father rules an entire planet. He's losing it. He's getting a richer one. He'll lose that one too. 이 아트레이드 집안이 갑자기 이삿짐을 싸고 사막으로 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이 장면은 황제인 샤담 4세의 부름을 받고 사막으로만 구성된 섬 아라키스 행성으로 부임하여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칼 드로고, 아니 배우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하는 던칸 아이다우가 이들을 반겨주네요. 이 형은 여기서도 이러네.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하는 이 던칸 아이다우라는 캐릭터는 폴의 아빠 레토의 신복으로 이 사막 행성에 사는 사막민족 프레맨들에게 사절로 보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등장했던 요 2인자 건이 할렉 뒤를 잇는 3인자이기도 하고 검술뿐만 아니라 전략이나 작전에도 뛰어난 전사인 소드마스터입니다. Arrakis is a death trap.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인 하비에르 바르뎀도 등장합니다.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do you? Sir? I said,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네, 존나 무서운 가스총 아저씨죠. 이 아저씨는 이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주둔하는 사막 민족 프레맨의 수장인 스틸거라는 인물입니다. 원작에서 주인공 폴과 스틸거는 초반엔 친구처럼 서로를 대하지만 이후 폴이 영웅으로 각성하고 초인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틸거는 점차 폴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에 이어폰을 꽂고 이 패션 두건을 쓰고 있죠. 네, 이거는 하루 종일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호흡기와 방어구를 착용한 모습이고요. 자, 이쯤에서 듄의 가장 핵심적인 시그니처이자 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스파이스를 설명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듄의 모든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죽음 등은 바로 이 스파이스와 직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식 명칭은 멜란지. 네, 이 멜란지는 아트레이드 가문이 도착한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에서 만나는 특수물질로 요런 주황색 가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가루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멜란지를 먹게 되면 먹은 인간의 수명이 최대 수백 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즉 지속적으로 이 멜란지를 섭취하게 될 경우 불로장생의 몸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멜란지는 듄의 화폐 시세로 10g당 62만 솔라리, 즉 행성 노른자 땅에 별장을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거래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이 멜란지 10g으로 저기 한남동에 유엔빌리지 몇 개 지면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멜란지를 일정량 이상으로 먹으면 듄 세계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지 능력이 발생하며 요렇게 눈이 파래집니다. 네, 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와 갈등들이 이 멜란지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가오갤 시리즈의 드렉스, 배우 데이브 바티스타는 이 글로스 라반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아트레이드 가문과 상극을 이루는 하코넨 가문의 일원으로 원작에선 가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행하는 잔혹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능지는 좀 딸리는 캐릭터라서 드렉스랑 좀 비슷한 구석도 있죠. 하코넨 가문은 온갖 악덕을 행하는 빌런 가문으로 가문 대대로 독재 정권이 이어지는 그 집안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 어떠한 히스토리 때문에 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트레이드 가문을 증오하는 라이벌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이 하코넨 가문의 수장인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이며 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 네, 어벤져스에 등장했던 아저씨죠. 이분이 연기하고요. This is an extermination. 주인공 폴은 이미 예지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코넨 가문이 자신의 가문인 아트레이드를 몰살하는 장면을 예지한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는 대만의 배우 장첸이고요. 그 장첸 말고 작품 속에선 제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양반으로 아트레이드 가문의 주치의로 등장합니다. 네, 영화의 스포일러라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인물 또한 추후 영화 속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y're picking my family off one by one. Let's fight like demons. 이후 본격적으로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네 가문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I know you.
예고편 초반에 등장했던 MJ가 등장합니다. 폴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여자이기도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프레맨의 일원이었고 아라키스 행성에 도착한 폴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를 중심의 서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소설 원작의 아주 일부분을 다루면서 이 거대하고도 방대한 스토리를 드니 벨레브 감독만의 연출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One day, the legend will be born. 다음 씬에선 스승인 거니 할렛과 폴이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듄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샤이 훌루드, 샌드웜이라 불리우는 모래벌레 괴물이 등장하죠. 이렇게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 아라키스 사막 안에 서식하는 생명체로 원작 소설에선 주인공 폴이 지름만 80m가 넘는 샌드웜과 조우하기도 하는데 예고편 속에서도 해당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죠. 참고로 이 샌드웜을 영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만 1년 동안의 시간이 투자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박혀있는 수천 개의 이빨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버리고요. 근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듄에서 가장 중요한 물체 불로 장생의 희망을 이뤄주고 예지 능력까지 얻게 만드는 스파이스 멜란지를 생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스파이스를 얻기 위해선 목숨을 내놓고 이 샌드웜이 서식하고 있는 사막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때문에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수확기 이런 차량들이 샌드웜에 의해 잡아먹히기도 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게 다 이빨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진 입의 형태를 띠기도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선 수천 개의 이빨을 강조한 이미지로 바뀐 것 같고요. The future. I can see it. 피를 흘리고 있는 폴의 아버지 레토가 보이고 어떠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인 폴 또한 전투에 참여하며 각성을 시작하게 되고 My Lord Duke. Where the fear is gone, only I will remain. 본격적으로 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Go, go, go! 예고편은 영국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이클립스가 깔리며 끝이 납니다. 사실 예고편 마지막에 이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이 들어가게 된 사연 또한 존재하는데 1974년 당시 이 영화를 제작하려 했던 알레한드로 조도르프스키 감독은 영화의 종교적인 스케치를 위해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의 상징인 이들을 찾아갔었고 영화 속에 이들의 음악을 쓰는 것이 간절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조도르프스키 감독은 이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이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사연을 알고 있던 빌레브 감독이 이 소원을 들어준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는 성인들을 위한 스타워즈 같은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974년에 영화를 기획한 알레한드로 조도르피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무려 16시간 분량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엎어졌었죠. 빌레브 감독은 앞서 기획되었던 이 시리즈와는 상관없이 본인만의 비전이 담긴 작품이 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영화는 총 2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앞서 예고편에 등장했던 내용과 같이 1편에선 예지자로 올라서게 되는 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네요. 앞선 1984년 이 영화를 제작했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과거 자신의 실패작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이번 영화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듄의 영상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죠. 영화엔 특수효과와 화면 합성을 사용하기 위해 쓰여지는 그린스크린. 이 그린스크린이 단 2차례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죠. 때문에 해외 팬들은 실존하는 샌드웜을 섭외했다. 크리스천 베일이 샌드웜을 연기하려고 살을 찌웠다라는 드립이 난무하기도. 영화의 로케이션 촬영은 2019년 4월까지 요르단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부다페스트로 옮겨 촬영되었습니다. 음악 감독엔 거장 한스 짐머가 맡았고요. 이 영화 때문에 얼마 전 개봉한 테넷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교모.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줌마 벤의 게세리티를 중심으로 듄 유니버스를 다루게 될 드라마 듄 시스터우드 또한 제작이 확정되었고 이 영화의 감독인 드니 벨레브가 직접 제작과 연출을 맡아 HBO 맥스를 통해 방영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채널에 업로드된 듄의 예고편 영상을 보면 자막에서 그분의 스멜이 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칼드로고가 폴을 반기는 장면, 이 장면에 마이보이를 여라고 부릅니다.
아니 진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아들인가? 듀는 2020년 12월 개봉을 확정지었지만 현재 더 안 좋아진 상황에 개봉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발 2022년, 2023년 뭐 이런 얘기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영화를 포함한 많은 장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 예술 작품이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음악 감독 그리고 최고의 감독을 만나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듀네 소식을 갖고 다시 돌아올게요.